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질의는 3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는 보고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산업환경국 소관 책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근 의원님. 예, 오명근입니다. 요즘 ASM에 구직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위에. 그쪽에요, 기관장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를 20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우리 기관장님이라면 누가 가신 건가요? 시장님이 나가셨던 상황입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같이 가신 거죠? 이제 담당 과장이 과장님하고. 수행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그 기업체 방문하시면은 우수 방문 업체만 다니시는 건가, 아니면은 좀 환경이 좀 나쁜 데를 좀 다니시는 건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좀 설명드리면요. 저기 기업체 방문하실 때는 저 국장님은 참석을 좀 안 하십니다. 그래서 네. 시장님 위주로 좀 다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정해는 이제 그 기업체는 이제 일단 저희 시에 이제 들어와서 뭐지 이제 일자리 창출 쪽에 좀 많이 하신 분들 뭐 증서를 하신다든가 이런 위주로 지금 기업체를 좀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뭐 증서를 한다면은 뭐 이제 뭐 공장이 이제 확장이나 네. 그건 뭐 인허가가 잘 안 돼서 다니시는 건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것 때문에 계시는 건가? 일단은 뭐 저희가 그 인허가고는 그 별개고요. 일단 뭐 그 인허가도 뭐 이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기업 애로상에 이제 그 인허가에 뭐 좀 뭐 애로를 표시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이렇게 그 도와드리는 거는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 기업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우선 뭐 기업이 새로 신규로 좀 이전해 온 업체라든가 아니면 기존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위주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우리 실제 이제 보면은 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지금 산단에도 좀 미분양이 좀 많죠. 미분양 그 산단. 저희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포승이나 이제 지은이 이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미분양이 지금 몇 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 이제 우리 그 시에서는 이러한 그 공장들을 빨리 해서 이제 판매를 해서 환수하는 게 사실 그 목적에 좀 압축되고, 실제 이제 뭐 정설이나 이런 거 잘 되는 회사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네. 인허가는 규형에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님께서 다니셔서 저 하는 건 뭐 제가 참 찬사를 보낼 일이지만은 실제 이제 방향은 좀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세계단지 뭐 지난번에도 이제 그 레미콘 공장이나 학교 우리 학부모님들 그 두통 때문에 여기서 몇 차례 간담회 되고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뭐 시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과태료를 뭐 2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해서 그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거기가 이제 지난번 그 저희 보고할 때는 단기 수익이 한 30억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명령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그 좀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 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세계산단에 그 입주해 있는 업체가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업체가 이제 그 삼덕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평택시 관내에 총 그 9개 업체가 이제 그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네. 삼덕 산업이 이제 그 유일하게 이제 아스콘하고 이제 레미콘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생산 업체가 이제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삼덕산업하고는 뭐 저희가 이제 자원환경위생과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삼덕산업하고 이제 몇 차례 이제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기업정책과라든가 저희 시 생각은 일단 아스코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까는 1차적인 거는 이제 타 시로 지금 이전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금 통보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나름대로 지금 기업에서는 지금 또 안성 쪽이나 또 용인 쪽이나 이제 저쪽 천안 쪽이나 이제 저쪽 아산 쪽에 이제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제 알아보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저희하고도 한번 좀 미팅을 좀 가졌는데요. 아마 좀 여의치가 좀 않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관내에 어디든 이전을 좀 허용해 주면은 좀 다른 지역이라도 좀 이전을 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지금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30억이고 40억이고 비용을 들여서 존치를 해서 이제 가동을 할 수 있으면은 하겠다. 이렇게 좀 말까지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아파트 주변이 이제 택지 기반으로 인해서 이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그런 장소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좀 기업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 외곽 지역이 어디라도 이전할 수 있으면 좀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관내로 이전을 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타시군 이전 문제라는 것은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못 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님비 현상 때문에 사실 다 내주고 오는 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인허가 냈을 때 사실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사실 프로 쪽으로 가야지. 이거 다 허가내놓고 이 사람들 안 가면 고마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이전 개세워도 안 갑니다. 이분들 나부터라도 안 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환경 쪽에도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실 그 사람들이 좀 집중 시설이나 기본적인 걸 하고서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안타까워서 정말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뭔지 강구를 해야지. 자기네는 투자를 안 하고 시에서 보면 1억 5천 정도 투자해서 그것만 받아서 하려는데 그런 정책보다는 실제 자율적으로는 자기네가 시설 투자를 완벽히 했으면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령 나고서 삼덕산업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장 나가서 이제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평택산다 세교공단 쪽이 이제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거기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공단 안에 있는 것 중에 레미콘하고 이제 아스콘이 겸해 있는 삼덕산업과 도금 공장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악취 발생 사업장이 거기까지 한 5개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 지금 도시화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전 난관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다른 업체는 문제가 없는데 악취 발생 사업장하고 레미콘 사업장이 이전 문제가 대두돼야 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우선적인 건 좀 그랬습니다. 이제 주변의 아파트가 주민이 들어오다 보면 민원이 영향이 있고 시도 이제 그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회사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악취 저감 시설을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근데 지금 현재 공장이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취약한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여기서 기업을 하려면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라. 일단은 당신들이 시설 보완을 해서 계획을 내든가. 그래서 그 계획을 현장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고 100% 동감할 적에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그것과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타시군 레미콘 회사의 분진 때문에 네. 엊그제 TV에도 나오던구만 그분들은 사실 시민들은 법령이나 규정 모르니까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오송이나 청북에 좀 레미콘 공장 때문에 엊그제도 이제 출장소에서 주민들 오셔서 간담회도 했지만은 이런 거 사전에 좀 충분히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는 쪽으로 하고 또 되는 건 신속히 네.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이제 그 가스 보조금 홍보 지금 뭐 진행되어 있으니까 그 큰 문제가 없고, 특히 이제 그 삼천리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이제 자기네 수익성이 높은 데는 뭐 우리 시 그 따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 지난번에도 조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제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200만 원 한도까지 세대당 이제 50%를 지원하는 거고 뭐 잘 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문제도 삼천리하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같이 좀 저희도 뭐 지난번에 청북하고 오선도 현장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제 이제 우리 농촌의 그 가스 공급을 무조건 해달라는 그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설명을 가지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토탈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분담금이 얼마 되는 거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분들은 저 아마 그 건의가 안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그 법 규정이나 이런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 좀 수시로 좀 그 네. 설명을 좀 해서 큰 문제가 없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좀 이제 LPG 그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이 이제 1년에 하나씩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좀 홍보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마을에서 이제 그 LPG 이제 저장 탱크 이제 통을 이제 설치를 좀 해야 되는 공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하면은 보통 한 2개까지는 도하고 이제 협의하면 지금 가능한데요. 그 이제 작년에 이제 2군데가 했고 올해 이제 1군데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요. 최대한 좀 저희가 확보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올해 뭐 하나인데 하나둘 좀 어떻게 좀 추가로 좀 한번 좀 끌어올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마을 분들이 네, 글쎄요. 왜냐면 이제 노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도시가스를 하다 보니까 한 가구당 한 680만 원씩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처음에는 야 네. 도시가스 들어오면 굉장히 참 좋을 거라 생각해보면 실제 이제 사업비나 모든 걸 따져보면은 네. 이게 상상을 초래하는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곧 우리 평택은 이제 LNG 기지에서 좀 한 80% 이제 전국으로 보급이 되면서도 실제 안 되는 게 우리 사실 평택입니다. 이제 자연적인 농촌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방충리 같은 데는 사실 가구당 한 뭐 60에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 설명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노아리 같은 경우에도 가구 수가 한 80여 가구가 좀 네. 넘지만은 그 동네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네, 한번 추가로다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좀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중환 의원님. 예, 최종현 의원입니다. 예, 동료 의원님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8쪽에 그 해통상 촉진단 운영해가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네. 네. 10개 업체가 갔다 왔다는데, 그 10개 업체를 자료 좀 한번 주시고, 네. 작년도 우리 예산 다루면서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네. 그러면 금년도는 또 못 가겠네? 뭐, 추경에 또 올리려래? 그래서 저희가 저 의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추경에 저희가 좀 미리 설명드리고 추경에 올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희 그 관내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사실 그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10개 업체 이제 선정을 했는데도 이제 28개 업체가 와가지고 이제 그 18개 업체가 이제 탈락된 상태고요. 그래서 10개 업체가 지금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도 직접 좀 다녀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한 3-4달 전부터 현지에 실제 바이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시간별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별로 다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수출이 하고 이제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마련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도 나름대로 10개 업체 상당한 업체들도 나름대로 좀 실적을 좀 냈으며 아주 호응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도 좀 아니, 시행. 호응만 좋았지, 어떤 효과물도 있어야 되나? 실질적으로 세무에 뭐 체결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과장이 이제 부장에 같이 나갔다가 이틀 있다 들어오셨고 바로 인도네시아 쪽 갔다 들어오시고 과장이 이제 직접 수행에 나갔다 왔는데요. 상당 건수는 한 136건에
이게 상당 건수는 많지. 상당 건수는 상당히 많이 실적을 거뒀습니다. 실제 MOU도 체결을 예, 했습니다. 현실성을 그런 거를 그 세건째. 의원들한테 네. 그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10개 업체 가면은 이분들도 자부담에서 가나 그 우리가 예산 세워준 금액으로 다 가요. 아, 자부담이 한 70% 이상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공권이 왕복 중에서 편도만 이제 왕복권을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지 가면은 이제 그 호텔 같은 데서 이제 상담할 수 있게끔 거고 상담자 만들어 주는 거고 현지의 그 통역 요거를 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보충 좀 질의 좀 할게요.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전에 가서 그쪽 업체들하고 사전 뭐 조율이 돼서 뭐 상담이 돼서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상담해서 그냥 계약하시면 되지 뭘 따로 가요 이렇게. 그 1억이면 네 집 동네 이름입니까? 그 예산 들여서 뭐하러 가요? 그러면 광팔러 가나? 상담해서 이 계약되는 거고서 개별적으로 기업끼리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그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자리가 4박 6일인데 그러면서 이틀 빼고 4일 동안 가가지고서 이 금액 뭐 한 700만 불 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 일반 비즈니스에서요. 왜? 국제 간의 교류에서. 그래서 이거 완전 생색내기죠 이런 거는.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실적한 거는 뭐 한 70억 정도는 이제 계약 추진하자 이렇게 한 거는 현지에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계약까지 좀 가자 세부적으로 좀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여기서 생색 좀 내야 되니까 가가지고서 그날 계약서 쓰자 이 얘기입니까 그럼요? 결론은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짓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그 정책을 좀 펴주셔야지. 이렇게 뭐 특정 업체 데리고 가가지고서 뭐 그거 MOU 맺었다? 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뭐 누가 나중에 그 뭐 계약했나 안 했나 뭐 저 검증해가지고서 왜 안 했냐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전시 행정은 좀 안 했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전시 그 어떤 그 민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가 과연 개입을 해서 과연 이게 쇼크가 있을까요 이게? 예? 더군다나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넓은 나라를 하루 이틀 가가지고 상담해가지고서 그날 계약서 써가지고 뭐 700만 불 실적 올렸다. 지금 이제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 통상화 촉진단 운영은 일단 그 저희가 이게 운영하기 전에 이제 관내 기업들이 이제 그 현지에서는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기도에서는 1년에도 한두 번 했는데 평택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경기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보통 한두 개 업체 정도 소수만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시에서. 자 그러면 그 발굴을 우리 평택시에게 공직자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중소기업 종합센터라고요. 전문 그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 현지에 이제 그 현지에도 뭐 주재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트라 쪽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이 1억이 없어가지고서 수출을 못합니까? 그런 길을 몰라서요? 근데 이제 기업분들은 요거를 그 연합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네. 단독으로 움직이려면은 이제 비용 면에서도 이제 많이 들고 바이오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 자리에 그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업체에 한 10개 정도의 이런 바이오를 발굴을 해서 시간대를 이제 그 조정을 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상담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노력을 하는 게 좀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뭐 해서 어쨌든 간에 뭐 도전을 해서 한번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은 이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오고 성과보고를 좀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센터 G패밀리 크래시트 사업 그 작년에 1억 되었다가 5천만 원 삭감했죠. 네. 이거 가지고 사업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희비만 되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그 연계해서 요 사업을 해놓은 그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가 저희 얼마예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요? 그 지패밀리 그 저기 사업에서 도비가 얼마 내는? 3,300만 원. 네? 3,300만 원입니다, 도비. 나머지는 예, 시비가 이제 나머지. 시비가 그러면 우리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순수한 저희가 시비가 우리가 5천만 원 아니야? 5천만 원 내에 도비가 포함되는 거야? 아니, 저희가 이제 요 지패밀리 크로터스 사업은 이제 그 저희 시비가 1억, 도비가 이제 3,300만 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제 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다 이제 위탁해가지고 그 경기도 전체 시군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요게 그 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1억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쪽으로 삭감하면 됐는데 그 도비가 또 그 3,300만 원 또 내려와? 요거는 도비가 이미 책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좀 추경에 반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물이 좀 있어야 의회에서도 이제 승인해주고 네. 그걸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벼락을 예산서를 올려놓고 이걸 승인해 주셔야고는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사전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지. 이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스타 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도 이게 이제 5천만 세웠다가 이제 깎인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사업도 깎인 것이 왜 깎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게 이제 저희가 설명이 이제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 도비 그 매칭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도비 매칭 사업을 무조건 10위까지 다 넣어주면 안 되는 건데, 뭐 도비는 뭐, 그 퍼센트가 여간 적게 나르고 10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50%, 12, 50% 이해가. 근데 도비 5%에다가 12, 95% 들어가면은, 뭐, 15고 전적으로 다 해내는 사업이 똑같잖아. 도에서 뭐, 이렇게 조금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그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가 한 30% 되든지 10, 70%가 돼야지. 도비 10% 되고 나머지 11% 되면은 뭐 도비 받으나 마나지 뭐 시에다 하는 거지. 그 시의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이런 건. 근데 사업별로 좀 틀리는데요. 어떤 사업은 이제 30%고 50% 사업 같이 그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 예산도 한정돼 있는 거지 어디 자꾸 뭐 도쿄의 방망이 자꾸 늘어나는 게 예산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 쪽에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그 세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하면서 이게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2017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제 수준 용역하는 거죠. 네. 그 용역에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 추진사 그 기반 시설하고 편의 시설 설치를 어떻게 해줄라?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세계 산업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뭐 공영주차장을 뭐 조성을 한다든가 뭐 도로 부분이라든가 뭐 공원 이런 저기를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악취 나서 이제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여기 용역에 넣어서 그 저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다뤄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수수해가 나가주나?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방법도 요 용역에서 좀 강제 뭐 이주시키는 방법이라도 좀 있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지금 한번 용역에 담고자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 그리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악취라든가 또 미세먼지라든가 또 이런 소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애당초부터 허가를 친구나 허가 받을 때 그걸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이거 뭐 행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다 볼면을 떠넘기잖아. 그 지역 사람들이 데모하고 집회하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또 소송하면 우시가 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예 못을 박아놓고 그 주민들한테 미루지만 행정적으로 그걸 막으라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 레미콘 업체가 요 근래 그 4개 업체가 이제 승인이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또 불허가 시키고 지금 승인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밀집 지역에는 이제 아예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마을이 있다든가 인근에 마을이 있다든가 주거 밀집 지역은 아예 허가를 안 내주고요. 그 외에 이제 외곽 지역에라도 완전히 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이런 완전히 밀폐형으로 하지 않으면은 허가를 안 낼 수 있게끔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저희 가급적 아예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실 이제 원가 분석해서 이거를 그 기업체에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저희는 가급적 이제
그 레미콘이나 이런 업체도 지금 허가를 안 내주려고 지금 내부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우리 이제 평택시가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산업화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인구 증가가 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시민의 질에 이제 향상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그런 것도 문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35 기본계획에서 120만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 지금 환경계좌 뭐 관광단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인구가 증폭이 되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소모시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그 산업단지라든가 지금 지역이 보면 평택 강 주변, 진이 주변, 이 브레인시티 주변 그 각 산단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재정립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 과장하고도 제가 이제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벨트화 시키지 않으면 세교산단 같은 결과가 또 나오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붙여 있다 보면 도시화되다 보면 거기에 뭔가는 녹지축을 형성하든지 분리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산업단지 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조정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기업 그 산단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거는 평택도시 전체가 지금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 입지라든가 이거에 대면 혼재되면서 도시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안을 지금 만들자는 얘기를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 요 7개 산단 쪽, 성산 산단 쪽에는 벨트화 돼 있는데 보면 주변이 도시화되다 보면 거기도 이제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 진이 쪽도 마찬가지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제 가곡 그 주거지역 그 진이역 주변에 이제 주거지역 하다 보면 지금 그 공업지역으로 산단으로 만든 지역과의 충돌이 또 되면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 현실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이제 저희들 노력을 할 겁니다. 시에서 개별 입지 업체들한테는 도로망만 뚫리면 다 허가 내주잖아. 그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현실은 문제 안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 안 내주면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 입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마을 단위 진출입이 좀 혼란스럽고 그 교통 체증이 되고 민원이 양이 발생 많이 되잖아요. 또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빌도화를 하겠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증 쪽에 특히 그런데 평택항 주변에서 물리기지 물리창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창구가 부지가 부족해요 지금. 환경경제자 63만 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오지만은 그거만 해도 이제 충족을 못 느낀다고. 그렇다 보면 개별 입지 업자들이 들어와서 도로망만 뭐 6m 도로망만 뚫려 있으면 들어오고 4m만 들어 있으면 그 개별 입지가 들어오는데 그러고 나서 그 거의다가 그 마을 단위에 들어옵니다. 그게. 그럼 마을 단위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또 교통 체증 야기가 되고 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이 우리 평택시에 거의 다 민원 사항입니다. 그 국장님이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어떤 벨트화해서 앞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좀 그런 사업을 그런 걸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쪽에 에너지 이제 복지 사업인데 우리 우리 평택시가 가스 공급률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농어촌 지역에 시 의원들이 안고 가는 그 민원 사항입니다. 엊그저께 저도 이제 윷놀이대 마을들 몇 군데 갔더니 거의 민원 사항이 가스더라고요. 가스. 네. 연료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연료값이 비싸고 또 삼천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돈 되는 거 다 빼먹고 나머지만 남아가지고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정책적인 면이나 모든 게 뭐가 이제 대안이 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은 계속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방안은 연구해서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 안 들어온 그 농어촌 지역의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모르는 상황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시의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얘기가 하냐면 평택에 가스 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을 다 외부로 나가면서 우리 농어촌 지역에 왜 가스를 안 내려주냐. 그렇게
질의하게 되고 집행부 공무원 답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번에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이제 6억 원을 이제 세워 주셨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300세대 저희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5개 마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월 28일까지 요거 이제 신청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마을이 많으면은 저희가 최대한 추경에 더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요 부분은 저희가 저 마을이 농촌 많으니까 마을 이런 마을이 데는 최대한 집 따라 되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밀집 지역을 네. 얘기해 주는데 또 밀집 지역도 있지만은 또 잇따라 집도 있다고. 그러면 잇따르게 떨어진 집도 소외감을 또 느끼잖아. 다 시민인데. 네. 그러면 그런 집은 막 가스가 못 들어갈 때는 뭐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든가 대체 에너지를 활용해서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저기 해주십시오. 다 시민이요. 네. 그저 LNG 가스, LPG 가스 저장대 환경소에 내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요거는 지금 포승호 네. 방림 LPG 그 소형 저장택 보급사 올해 한 개소인데요. 포승호 방림 국립리 1위입니다. 이거 그럼 그 방림 1위에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나? 자부담이 저희가 좀 6천만 원. 설계를 좀 한번 좀 해서요. 최종적으로 했는데요. 요게 이제 마을 그 단위 전체 자부담이 마을 단위 6천만 전체 예, 다 합니다.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3억 9천 6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1억. 이게 다 순수 도비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12도비 따로따로 있습니다. 아니 도비로 나오는 거 안 되게? 도비입니다, 요거는. 도비 이제 한 개 도비에다가 마을에 이제 저 자부담이 저희들이 플러스 자부담이 3억 9천만 원이니까요. 예. 요거를 전체 이제 설계를 해야 이제 배관하고 이제 집 앞에까지 이제 계량기까지가 이제 얼마에 설계를 해야 이제 그 나오면 이제 개별적으로 부담금이 얼마다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거든요. 이 사업도 저긴가 저기 둘에 담은 거하고 똑같은 거 200만 원 그 인입관 아, 요 부분은요 저희 조례하고 같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설계를 해서 나오면은 뭐 보통 뭐 한 200만 원대나 그 이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통 그 LPG 가스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 가구 수가 많으면은 이제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가구 수가 좀 예를 들어서 적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그럼 또 방임 1위에서 6천만 원을 자부담을 해주면은 집으로 들어간 이익감까지 다 해준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익감까지 다. 네. 저 설계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자부담까지 계산이 포함을 하면 다 해는 겁니다. 그렇게 불하게서 6천만 원만 그 자부담률을 넣어주면은 네. 인입관까지 그 개인 이익값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도시가스 예, 거기서 해주는 가스, 겁니다. 가스 우리 네. 저 지원줄에 200만 원 지원 안 해도 됐나 이게. 요거하고 그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요거 지원 받으시면 중복으로 지원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더 있어요? 아니 저 일자리 없죠? 일자리까지는? 예. 그다음에 저 황해경제자유주의에 이제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선덕지구입니다. 그 중국성 그 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양해각서 체결한 데가 중국의 이제 수영 기업 아니에요? 네, 수용. 근데 요즘 한글에 그 정부에서 저 사드 배치하면서 이게 관계로 해서 이거 잘 사업이 되느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저 궁금해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MOU 체결했었을 때 이제 그 사실 그 저기 그 당에 중국의 그 당 관계자도 좀 같이 왔었어서 좀 보고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아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아마 기업이 이렇게 좀 성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이렇게 인지도가 올라가면은 중국에서는 이게 당원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체 초영그룹의 해상의 그런 그룹 자체도 이제 공산 그 당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서 이제 뭐 영향이 완전히 안 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그 MOU 체결하는 부지 자체가 그 5만 평이 이제 그 중심 상업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메리트가 있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초용그룹 자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지금 상황으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동향을 많이 좀 살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 21쪽에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또 투자해주잖아요. 전통시장에 국비도 내려오고 시에 자체에서 많이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 얘기가 나오지만 상인들의 마인드죠. 지금 어떻게 저기 상인들의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여기 예산
기반시설 확충 사업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요. 이게 올해 뭐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이제 사업을 다 못해서 이제 2월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인의식 전환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맞춤형 교육을 일단 하고 이제 악기 고객센터가 지면 이게 부분적으로 저녁 때를 좀 시간을 내서 우리가 강사를 좀 소빙을 해가지고 좀 세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뭐 세부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청결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아니 가격 표시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올해는 하반기부터 이제 일단은 교육장이 마련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시키려고 그러고요. 일단은 전통시장 그동안 전통시장 오늘 보면 고령화가 되고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의식 전환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에다 예산을 너무 요구만 하고 있고 사실 실태가 그래서 올해는 뭐 신규 사업을 지향하고 일단 교육적으로 하반기부터 하려고 그렇게 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은 깨진동에 물 붓기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통시장 텔레비전 나와야 전통에서 살리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보고 나서 이제 전통시장은 그 깨진동에 물 붓기 예산이 들어간다. 연초에 그 중소기업청에서 그 상인회장을 전국구로 다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매뉴얼을 사업을 보는데 실제로 전통시장 사업에 관련해서는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 이러면서 좀 골목형 좀 슈퍼마켓이나 그런 쪽으로 사실상 좀 돌아야 되는데 실제로 골목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좀 많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요원처에 계획을 받아서 출장소나 읍면동에 좀 사업을 하려고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우리 평택시에 5개 전통시장이지만은 네. 제가 저 지역구 이제 안중을 보게 되면은 이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교육.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예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산을 받기 전에 왜 그런 예산이 필요한지 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 주는지 그 상인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시키기는 어려워도 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골목상권에서 주변에서 왜 전통시장이면 예산 투자해 주냐? 우린 뭐냐? 우린 시민 아니냐?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한다고요.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상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농수산물, 뭐 국내산, 뭐 그것도 표시도 중요하지만은 안중에 전통시장에 보면 카드가 안 돼, 카드가. 네. 예? 안 되죠? 네. 그 젊은 주부들이 지금 현금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전통 살리는 그 기초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네. 거기다가 뭐 고객센터 지어주고 뭐 전시회장 해주고 다 의미 없어요. 네. 그 사람들 몇 사람들만 활용하는 공간이 되지 전통시장 이용하는 전체 주민들은 관심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고령화다 보니까 사실상 카드기도 잘 사용을 못해서 네, 그런 그러고 것도 나서 좀 생각을 해봐야 전국의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에 네. 그 저기 마트라든가 대형 슈퍼라든가 그런 쪽으로 네. 젊은 주분들이 활용을 해야지. 네. 잘 아시잖아요. 네네. 네, 잘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한 분도만 한 것도 아닌데 네. 제일 중점적인 건 상인들의 교육입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조금만 또 했다가 쉬었다가 아니 계속해요. 한 가지만 할게요. 23쪽에 마지막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해줬죠. 네. 그 성과도 나왔어요. 네, 우리가 매월 읍면별로 실적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중하고 포승 가봤더니 네. 위치가 좀 선정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몰라. 그냥 민원실에 그 공무원이 앉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냥 쭉 붙여놔가지고 특색 있는 걸 자리를 좀 만들어줘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면은 서서 상담을 해야 하고 이렇게 다이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공무원 앉아 있고 상담소에 앉아 있고 다이가 있고 그러면 민원인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민원 대화를 해야 돼. 의자가 없어 옆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의자가. 운명동별로 부탁은 드리고 아니 있는데요. 안중이나 포승이나 똑같아. 이제 가봤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같은 민원대에 놓고서는 이렇게 하는 아니 그래도 편히 앉아서 네. 대화를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일단은, 여건이 예,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서서 큰 놈으로다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은행 업무 보는 것처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불편하지. 그 상담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제가 한쪽 한번, 예, 모퉁이를 예, 마련해서 예. 그 의자를 좀 좋고 저기 운명동장 협의해서 예. 좀 최선을 다해서 좀 그 조치를 그냥 하겠습니다. 일반 그 공적이 민원실에 네, 네. 그냥 그 책상 놓은 자리에 그대로 네, 옆에 알고 놓으니까 있어요. 예, 예. 그 공무원이 하는 것 같지 뭐 여기가 직업 상담센터인지 네. 공무원이 일하는지 네. 분간이 안 되니까 어느 한쪽 구석에다가 특색 있게 해서 의자도 놔주고 상담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던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충분히 대화를 해야지 네, 또 네.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기관장님한테 부탁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공간이 좀한 마련해서 네네.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네네.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명기 의원님. 예, 이거 첫 해 들어서 첫 그 업무 보고 있는 자리인데 본 의원이 좀 그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사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쪽에 좀 아까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통상 촉진단 운영 그래가지고서 지금 뭐 상당 건수 10개 업체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년도 걸 의미를 하시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그 작년도 추경에 서가지고 여기 이제 준비 기간이 네, 한 3, 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어쨌든 간에 예산에서 이 사업 예산은 이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걸 또 굳이 또 하시겠다가 또 올리는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할 정도로까지로 이렇게 큰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서장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요게 그 추진을 했었을 때 저희가 뭐 그냥 그 단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 인근에 화성이라든가 뭐 용인이라든가 안성은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이제 많이들 이거를 그 운영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 2년 전부터 계속 그 기업인들이 이제 그런 요구를 좀 해왔던 상태였었는데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저도 같은 경우에도 요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뭐 시군도 좀 알아보고 좀 배치만 계획도 좀 해보고 저희도 한번 좀 직접 가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수출을 안 하시던 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그 해외 바이어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수출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가서 수출해서 이제 가게 되면 이것도 이제 저희가 요번에도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제 28개 업체가 왔는데요. 그 업체를 이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바이오 발굴액의 시장성이 먹히는지 이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표에 의해서 이제 그 수익리가 높은 순으로 그 28개 업체 중에서 그 10개 업체를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접 가보니까 사실 이런 상담하는 것도 진지하고 이게 뭐 우리 평택시 기업인들한테 이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많은 사실 이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당장 뭐 이렇게 수출이 이렇게 계약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요게 이제 상당 건수가 하면서 계약까지 추진해가서 이제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오래 끌고 갔었을 때는 또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내 기업들이 다른 데에서도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제 수출이 더 이제 안 했던 업체도 수출이 더 이제 감소 더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예, 요 이제 긍정적인 면은 잘 이제 부각을 시켜주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다른 뭐 시나 도나 운영하는 걸 봤을 때 이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면이. 그래서 이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단체들, 뭐 상공회의소나 경제인연합회의소나 그런 데서 활용을 하시는 게 자금을 갖다 쓰시는 게 저는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뭐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삭감에 대한 그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그 담당 부서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보충적인 질의가 들어와야지. 어느 특정인이 와가지고서 이거 왜 삭감이 됐냐고 저 의원들이 와서 따지고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이렇게 한번 잘라놓으면 뒤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아닌 저희 의원들은 아까 우리 저 최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 다치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거 뭐 생색내기용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 1억 들여가지고서 뭐 700만 불을 계약을 한다? 아, 그럼 매일 1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들여가지고서 저 비즈니스 해를 다녀야죠. 우리 지역 업체들 수출하겠다는데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 실무진에서도요,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우리 저 선배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 우리 저 세교산업단지 2011년도에도 이 저 증설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아무래도 뭐 나중에 오셨으니까 아마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도 아마 그 증설 승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산덕산업이요? 예. 그럼 확인 한번 해줘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증설한 게 맞다면은 모르겠어요. 뭐 법률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장이 적법하게 증설을 요구를 할 때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네. 근데 그 당시 11년도에도 이미 그 주변은 이제 저희가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주택단지로 다 들어오는 게 뭐 굳이 뭐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가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걸라니요. 물론 거기다 그거를 또 증설을 해줬다. 그리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5군데 이제 신규 허가를 이제 반려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엄청난 이제 건설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려가 능사가 아니죠. 자, 레미콘 공급이 부족하면은, 그럼 레미콘은 어디서 받을 겁니까? 뭐 타 지역에서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 타 지역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자기 지역에 그거 공해 생기고 문제 생기는 거 공장 증설해 주게요. 무조건 관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수요의 공급에 맞춰서 네. 지금 레미콘 죄송합니다. 현장에 성급안정 레미콘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평택 현장에서 지금. 네? 그러면 무조건 반려가 아니죠.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곳에 허가를 내줄 수가 있으면 정당하게 내주셔야지 경제활동 하겠군요. 그리고 지금 애시당초에 지금 세계공단에 이 레미콘 공장은 들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그죠? 법률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장이 부지가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받아준 겁니다. 이거. 산다는 그 레미콘이 가능하답니다. 그 당시에? 예. 지금 가능해서 들어간 거고, 근데 뭐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아스콘이 우리 평택에도 지금 필요로 한 그렇죠. 자, 시설이거든요. 필요하게요. 자, 그러면 아스콘을 어디서 받을 거냐고. 자, 예, 그게 문제가 타 지역에서 또돼 받으라. 있습니다. 꿈만비 예. 많이 들고. 그럼 타 지역은 바보입니까? 그 온갖 공해 나는 거를 우리 평택시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받아주게? 이게 저쪽으로 밀어붙일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환기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민들한테 안 가는 방법. 아니, 근데 그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보시 아시겠지만 이제 의왕에서 이제 그 여기는 지금 일반 레미콘이 아니라 여기도 재생 레미콘이죠. 지금 일반 재생 레미콘을 취급하고 있죠. 지금 삼덕이. 전혀 파악이 안 저는 되죠. 일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재생 레미콘 취급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삼덕이. 예, 일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재생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재생은 취급 안 해요? 저희 예. 시에는 재생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엄청난 그 발암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변이 이제 다 이제 아파트 지역으로 다 둘러싸여서 폭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여기 이제 뭐 2019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단 전체 세교 산단 자체고 이제 산독산업에 관한 거는 별도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전을 할 것이냐, 제 관내 이전을 할 것이냐, 밖으로 밀어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건 밖으로 밀어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문제가 것 있을 것 어려울 같습니다. 같고 현재 있어서 우리 관내로 특정한 곳에 옮겨준다 그래도 그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은 아마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 부지만 주면 네. 이전할 수만 있으면 가겠다는 허가만 해주면 거는 자기네들이 가겠죠. 그렇죠. 거기는 그런 의지는 강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자 자기네들이 개별 입지를 찾아가지고 왔을 때 네 거기에 또 이제 문제가 또 예, 되기 그 때문에 동네에서 또 난리가 나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민들이 설득이 가능한 집진시설이랑 모든 걸 해서 너희들이 현장을 확인시키고 그래서 인지가 돼서 서로들 설득이 됐을 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아, 동의해주겠고 뭐 협조해 예, 주시겠다. 이렇게 가는 방법을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산단을 별도 만들되 산단에 넣되 산단을 별도 계획한데 넣으면 또 그것도 기간이 7, 8년 또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렵고 지금 현재 방법은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에 대해서 최신 시설로 가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이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기는 이혼할 수 있는 어려운.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집진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네. 이전을 해서 이전 지역에 이해 설득을 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실스테이스가 입주입니다.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물을 예. 뿌리고 어쩌니 그래도 소음과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불과 그 뭐 현장 다 가보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 예, 아니겠습니까? 현장 가봐서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일반 병도 아니고 그 암과 연관되는 예. 거 엄청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금 이제 이거 뭐 2년 뒤에 뭐 용역 결과 나와 봐야 합니다.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사실 뭐 최신 시설 공법을 당신들이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대안을 찾는 방법을 찾자 하는 거는 얘기는 하고 전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 그러면 자 전했는데 뭐 현실적으로 여건상 뭐 수익 구조상 어렵다. 근데 그 회사는 뭐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후보지가 결정이 돼서 가능하면 가겠다는 겁니다. 지역 관내에서는. 제가 그 의원님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그 레미콘하고 이제 아스콘 업계는 사실 이제 평택에 삼덕도 있지만 삼덕이라는 회사도 이제 전국적으로는 사실 3-4개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제 네. 수도권에 이제 인천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 레미콘 업체도 마찬가지고 아스콘 업체고 하나를 단독으로 해놓은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재 이제 평택시에 이제 레미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가동률이 얼마인지 생산 능력에 비해서 가동률이 얼마인지 저희도 한번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생산 능력에 비해서 가동률은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업계에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이제 평택시가 레미콘이 이제 9개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안성에는 17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용인 쪽에는 한 23개 정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레미콘 업계 자체에서는 평택은 개발 수요는 많은데 레미콘 업체는 적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기허가 기존 자체에서도 생산량만 늘리면 얼마인지 카바가 네, 가능하다.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서 일단 그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선 삼성산업도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결과 걔네도 이제 인천에 저쪽 그 도심지에 이 아스콘 공장이 있답니다. 근데 자,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물론 생산량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현장 여건이 100이라고 봤을 때 각 현장 여건이 다 틀려요. 자, 하루에 1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30톤밖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생산량을 가지고 생각하면 거기에 허점이 있었던 거죠. 안 됩니다. 그 통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자, 현장에서 아침 9시부터 요새는 노조가 있어서 5시면 딱 리미콘 수덕이에요. 일요일 날 일도 안 해줘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겨울철 특히 좀 이제 동절기에는 공사가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수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과연 그렇게 지금 평택에 있는 물량이 많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특정 업체를 비유해서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게.
뭐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있는 거는 관급 자재는 이제 관내에서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수들은 관급 이 관내 업체들은 관급 자재를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입된 림콘에서는 지금 관급에 지금 다 포화 상태고 민수들은 관급을 지금 관내 업체 걸 쓰질 못해요. 물량을 안 줘서 외지에서 다 받았어요. 저기 저 온양, 안성, 화성 우리 그게 돈이 다 어디 나갑니까? 평택 시로 와야 될 돈이 다 지금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반려가 등사가 아니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세교공단에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물론 여기도 지금 엄청난 지금 이제 그 바람물질도 있지만 이 프레스 이 저 철 절단내는 곳 보이지 않는 미세 철가루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소음 이거 프레스 칠 때 암에다가 소음 진동 방지를 해놨다 치더라도 일일이 지금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주변에 이제 그게 들었으면은 그것도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주변에 그 프레스 공장 있는 주변의 사장님들하고 제가 몇 차례 이제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같은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차마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게 더 큰 문제라 이거 철가루 본 철가루가 바깥에 차 주차되는 거 서보면 저녁 때 가보면 그냥 뭐 펄가루가 뻗게 안 돼 있다는 거야 철가루가. 아무리 거기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세교공단에 대한 문제와 같은 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세교공단에도 이전 문제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뭐 예. 예산이 들면 들더라도 그 삼덕은 일정 부분은 시에서 뭐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의사결정을 좀 빨리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삼덕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도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해 죄송합니다. 그 아파트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이 알고 좀 있습니다. 촉박하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거 좀 예, 개입을 예. 좀 해주셔서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저 의원님 저희가 이제 삼덕하고 얘기한 거는 올해 말까지 결론 내자 이렇게 아예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튼 자 저희가 결론을 못 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요. 자, 아무튼- 결론을 못 냈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없는데요. 그 회사 자체도 회사도 이게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해봤는데 회사 자체도 여기에서는 못 버틴다는 인식을 갖고 사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못 자, 간다. 그래서 한번 요것 좀 한번 또 건의 좀 드려볼게요. 그 세계 이제 그 기업체 뭐 이제 오너분께서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다 똑같다 이거. 삼덕뿐만이 아니라 여기 기업에 들어와 있는 공단 사장들이 뭔가 불안감은 다 똑같이 느낀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전 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던지 오늘 공장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네. 자기네들도 대비를 좀 하자 얘기예요.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기업체랑 같이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간담회 하는 예, 거하고 그렇게 해서 있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거기도 뭐 환지 방식으로 가던 다른 방식으로 하던 지금 그 기업하시는 분들도 서서히 자기네들이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걸 다 지금 느끼고 거기는 그거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지금 네네, 뭐 알겠습니다. 지대세계적으로 뭔가 네. 스타트가 되면은 뭐 2, 3년은 걸리겠지만 네네. 금방 옵니다 이거. 네, 네. 네, 그렇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으세요? 식사? 예, 식사 가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